김만중의 구운몽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부제 140페이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사민국과 송민국을 배울 때요, 걔가 문학사적으로 왜 뛰어나다라고 했죠? 물론 충신전주지사도 맞긴 맞는데요. 특히 김만중이 그의 수필인 서포만필에서요 극찬을 했어요. 왜 그랬죠?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다. 그래서 김만중은요,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 글로 쓴 문학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국문소설입니다. 한글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만중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엄마가 되게 마음을 아파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걸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유불선 3교가 다 들어있고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어떤 것이 으뜸이라고 강조하게 해요? 자, 엄마를 위해 지었다고 했죠. 엄마가 뭐 유교 거리겠니? 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아들을 위해서 항상 불공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유불선 3교가 다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는 불교예요, 여러분. 엄마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막장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얘들아, 엄마는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고생담이 없어요. 왜? 우리 조신설화 배웠죠? 조신설화 수업했지? 문학부책에서. 네. 했어요. 꿈에서 깼잖아. 근데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조신이 원래 그러니까 그 스님이에요, 스님. 장원을 관리하는 스님이야. 본사에서 파견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태수 김은혜 딸을 보고 첫눈에 뿅 간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매일매일 소원을 빌었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잘못됐지, 스님인데. 근데 태수의 딸이 다른 사람하고 시집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 원망하면서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태수 김은혜 딸이 찾아왔어. 사실 나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의 강함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그런데 도망쳐 나왔다. 우리 야반도주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해서 50평생을 살면서 애를 많이 낳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중요한 건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한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 큰애는 뭐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뭐 막둥이는 그 구걸하다가 개에 물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인이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다 같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별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왜냐면 여러 명 있으면 빌어먹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뭔가 구걸을 해도 이만큼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요만큼 줄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여러 명이서 뭉쳐 다니면은 별로 그렇게 주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찢어지자고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조신의 반응이 나이스,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깼겠죠. 이제 하룻밤 사이의 일인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야. 이제는 세속적인 부귀 공명이나 아니면 사랑이나 이런 세속적인 일에 다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요. 그래서 걔가 정토사라는 절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정토사. 여러분 혹시 서방 정토 뭐죠? 극락세계. 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중시한다? 현생이야, 담생이야? 담생이죠. 왜? 신라인들은요 이생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신라 말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여기 꿈속에서 조신이 막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이제 신라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생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열심히 도닦아서 다음 생을 기원하겠다라는 신라인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 바로 조신설화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조신설화는 꿈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자, 그 다음에 조신은 신성계의 인물입니까? 신성계가 있어, 없어? 없죠. 꿈, 현실, 꿈 다 현실 세계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운몽이 나오면 조신설화가 무조건 곁들여 나와요, 보기로. 그래서 만약에 안 배웠더라도 막 나와.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막 어떤 학교죠? 구운몽 나왔을 때 어떤 학교죠? 직위설화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배우지도 않고 언급한 적도 없는데 막 설화를 막 같이 그냥 외부지문으로 막 내버리고 이런 학교 있었는데 의외였나? 지설화를 막 내던데.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배우지도 않고 외부지문 뭐 있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아예 외부지문을 정말 뜬금없이 막 직위설화도 내고 그래요. 여러분 직위설화 뭔지 알아요? 갑자기 지금 내 얘기가 좀 세긴 샜는데, 선덕여왕을 흠모하는 어떤 놈이 있었어. 이 신라시대 때도 설화예요. 근데 선덕여왕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불이 붙었어, 마음에. 그래가지고 직위가 됐어요. 직위가? 귀신이 직위. 걔가 직위예요. 지기. 귀신 됐다고요. 그러니까 악령이 된 거죠. 선덕여왕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안 꺼져.
그래가지고 걔가 돌아다니면 다 불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지 사회적으로. 그래서 선덕여왕이 걔를 잘 내줬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꺼질 수 없는 아니 설하니까요. 아니 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신라인들은 그 되게 그 골격부터 다른 거 아시죠? 왜요? 그 우리 너네 선생님 요즘 환단고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환단고기요? 예, 고조선 이전에 그 고대사 기록이 된 환단고기가 있어요. 너네 왜 우리 배달의 민족이야? 그거 알아요. 배달 배달족 아니에요? 한국, 단국 그리고 고조선이거든요. 아니 그 한국, 있어. 단국 그리고 조선이 아니라 뭔지 한국, 단국 그리고 조선이라고. 네. 환단, 고기 옛날 기록이야. 단국이 배달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맞아. 근데 걔네는 전부 위에서부터 내려왔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신라의 왕관 그거 요만한 거 아시죠? 네. 그 신라의 왕관 요만해. 그거 왜 요만할까?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작은 게 아니고 편두 풍습이 있었죠 우리는. 아, 어렸을 때부터 돌로 눌러 이거를 진짜요? 머리를. 네. 그래서 대가리를 눌러가지고 왜 코네드라고 하잖아요. 머리 이게 원래 세워져요? 얼굴은 이만한데 이렇게 되는 얼굴이 그러면 얼굴도 작겠지, 길겠지. 머리 이렇게 돼요? 네, 네. 그 원래 그래서 약간 유기인처럼. 약간 이렇게 에이리언 머리처럼 약간 이렇게 약간. 무한도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 왕관이 진짜 요만하거든요. 헐 그거를 지배계층밖에 쓸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애들 이렇게 올리지 들어가지도 않아. 헐. 이거 티아라가 아니에요. 좋겠다. 왕관인데 그게 이제 편두풍습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 한국, 단국 그 시절부터 이제 그 편두풍습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는 뱀의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묘사를 하는데 다 뱀같이 생겼다.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걔네는 다 북쪽에서 내려왔잖아. 하얗고 키가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 막 한소희 영상 뜨잖아요. 희끄무리하잖아. 백인보다 더 하얗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하얘? 중국 사람이랑 달리? 다 그거예요. 다 그쪽 핏줄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얗고 원래 우리 민족이 하얗고 근데 그 하얀색이 백인의 피부색이랑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네 화랑들이 전쟁에 나가잖아. 그럼 왜 분칠했게? 안 타려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진골이랑 성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 구별 못하게 하려고. 아니지. 진골처럼 보이려. 아니 성골인가요? 아 몰라요. 진골이냐 성골이냐? 어. 성골이잖아. 그러니까 성골 애들은 원래 처음에 너네 그 선덕여왕도요 키가 되게 크고 막 이래요. 등치가 좀 남달라. 왜냐하면 걔네들 원래 키도 크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네 가야국서라도 보면은 막 키도 크고 그런 아래서 깬 6명의 애들이 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골격 자체가 이 남쪽 애들이랑 달랐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누가 봐도 지배계층이야. 그 성골 애들은. 근데 점점점 이제 혼혈이 됐잖아요. 진골도 태어나고 이렇게 피가 섞였잖아. 그러면 이제 쟤하고 나하고 달라지는 게 없지. 근데 누가 봐도 옛날에는 성골 애들은 보면은 와 지배계층이다 다 알았는데 외모에서부터 틀리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화랑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해? 허옇게 분칠하기 시작하죠. 성골처럼 보려고. 그래서 화랑은 다 하얗게 하고 나가잖아. 지배계층임을 과시하려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라인들이 신라 말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내세에 집착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기는 도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신설화도 잘 기억해 보시고요. 네, 현실뿐 현실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목이 구운몽인데요. 구운은 9명의 인물이에요. 주인공이 9명이에요. 누구냐면 성진 플러스 팔선녀. 그 다음에 운은 뭐냐면요. 운이 구름이거든요. 그럼 얘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인생 구성. 흘러가는 것. 뜬구름. 그 다음에 몽은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구조? 환몽. 맞아요. 환몽 구조.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대략적인 특징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자 여기서 현실의 인물은 성진인데요. 현실은 선계예요. 꿈이 인간계고요. 현실은 다시 선계. 그래서 애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왜냐하면 현실이 인간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인간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지. 근데 거기서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인간계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선계의 인물이 인간계로 태어나는 모티프를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적강. 그 다음에 꿈으로 빠져드는 걸 인몽, 꿈에서 깨어나는 걸 강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강 모티프도 드러나. 그 다음에 현실이 선계. 근데 여기 이름도 굉장히 분명하게 지어놔 있죠. 여기서 선계에서의 이름은 성진이에요. 깨닫는 자죠. 성을 깨닫는 자, 본성을 깨닫는 자. 꿈에서 인간계에서 이름은 뭐예요? 양소. 소유, 가지는 자죠. 그래서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깨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름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닫는 자, 얘는 소유하는 자.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요 이렇게 되죠. 육관대사 성진 원래 심부름으로 동정의 용왕에게 갔다가 얘가 도관을 하나 차렸어요. 형산봉에다가요. 그 연화봉, 형산에 미안해. 형산의 연화봉. 연화봉이 뭐냐면 연꽃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 같은 봉우리예요. 거기다가 내가 법당 하나 세웠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설법을 베푸니까 막 축하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용왕도 축하를 선물 보냈나 봐. 그래서 얘도 한번 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해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육관대사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용왕을 찾아왔거든요. 내가 가면서부터 어리으리해. 얘들아 도교에서는요 우리 벽곡당 같은 거만 먹잖아요. 알죠? 화기를 멀리하고 육식을 멀리하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밥그릇에다가 밥풀떼기나 이런 거나 좀 먹잖아 얘들아. 생쌀 말린 거 씹어먹고 이러잖아. 근데 갔는데 여기 소박하게 욕심 맨날 헛된 욕심을 버려라 이런 거만 배우고 갔는데 가자마자 또 산호부터 막 으리으리한 거야. 그런데 갔는데 용왕이 맛있는 음식을 자꾸 주면서 한 잔에 한 잔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술을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또 주시니까 안 받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일단 술을 걸쳐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러고 나서 오면서 얘가 현타가 온 거죠.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용궁은 막 이런 거 막 사내대장부 쳐놨으면 말이야.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 맨날 여기 밥그릇에서 요거만 염주만 돌리고 있으니 아 이거 되는 거야? 하고 불도의 회의감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얘가 이제 그 속세로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자식. 그 다음에 술 대접을 받았어. 이거 첫 번째 문제예요. 거기다 술 대접 받고 세모하세요. 이거 잘못됐지. 세속적인 맛을 들린 겁니다. 그 다음 돌아오는 길에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와 만나 서로 희롱한다. 여기 이 희롱하는 장면도 사실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약간 지금 물들어가지고 왔다. 근데 또 위부인은 선녀의 최고봉이에요. 거기 이제 팔선녀가 있어. 팔선녀는 얘가 이제 살법 베풀었잖아. 여기 참여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있어. 여기 이제 뭐 개천이 흐르겠죠? 여기 다리가 있어. 근데 팔선녀가 여기 점령하고 앉은 거야. 니네 여기 복도에 맨날 길 안 비켜주고 다 빽빽이 이렇게 내가 한 줄로 서 있으라고 맨날 말하잖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막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을 먹었겠다.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 여러분 그거 알죠? 남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조금 힘든데 여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들어가면 좀 냄새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 얘가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 그래서 술도 취했죠. 그 다음에 여자 분냄새 맡았죠.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한 거야. 불끈불끈해. 그런데 여기서 길 좀 비켜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아니 도술 그 길 뭐 비키려면 뭐 이렇게 통행료를 내든가 막 이래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너 요즘 도술 연마한다며 그거라도 좀 보여주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법은 어떤 목적으로 연마하죠? 여자 꼬시기 위한 목적인가요? 그럼요. 민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근데 얘가 아 내가 배움이 미천해서 보여줄 건 없다. 그런데 돈도 없으니 그렇다면 하면서 갑자기 복숭아 가지를 촥 꺾어. 그러더니 꽃잎 8장으로 촥 던져가지고 예쁜 구슬 8개를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촥촥촥촥촥 8개를 주고 나서 이거라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가. 한마디로 못한다더니 다 보여줬지. 통행세 줬지, 도술 보여줬지, 다 했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하늘로 가거든요. 하늘로. 하늘로 가야지. 돌아가야지. 아, 그러니까 얘네 여기 있어. 여기 위부인한테 돌아가면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비켜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둘 다 수작 걸었죠. 얘도 수작을 걸었고 얘도 수작을 받았잖아. 둘 다.
끼리끼리지. 그래서 얘도 같이 쫓겨나요. 아, 얘도 쫓겨나는 거야. 왜 남자하고 수작을 걸어? 애초에 그냥 비켜줘야지. 남녀가 내외하는데 거기서 어머 도술 좀 보여주든가 통행세 좀 내든가 유지를 했기 때문에 같이 쫓겨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속적 부귀 공명 플러스 세속적인 연애 감정까지. 그래서 모든 욕정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 맛도 받겠다, 술 맛도 받겠다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불도에 계속 회의를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복숭아 꽃잎 떼가지고 염주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포카 1등. 옛날 사람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서서 재밌는 장면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벽에 붙이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인기 많은 장면 1순위가 바로 그거예요. 만남. 성진과 팔선녀가 이 다리 위에서 만나던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약간 그 말투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거든요. 뭐 수작을 부린다, 희롱을 한다라는 게 다 이렇게 욕정 품으면서 장난치는 꽁냥꽁냥 거리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육관대사에 의해 팔선녀와 함께 인간세상으로 추방되는데 이 추방되는 장면도 또 되게 중요해요. 얘가 그래가지고요 그 자기 방에 들어가요. 참선을 하려고 들어가. 그러면 비단 포대 위에 앉겠죠. 그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앉겠죠. 네. 거기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 아, 우리 천하에 유불선 3교가 있다는데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발에 있는 밥이나 먹으면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남자로 태어나면 무릇 저기 뭐 이렇게 입신양명 해가지고 이름도 좀 떨치고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똑똑똑 이제 주위 동료가 와요. 야, 육관대사님이 너 좀 보젠다. 그래서 쫓아가요. 쫓아가서 여기서 이제 너 그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시간이 좀 안 맞는데? 그랬더니 얘가 술 먹었다는 얘기를 쏙 빼요. 근데 여러분 말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때 또 거짓말도 하죠. 그랬는데 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풍도로 쫓아가라. 풍도로 가라. 풍도가 지옥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쫓겨났다. 그래서 쫓겨난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 어디부터가 꿈이냐는 거야 얘들아. 인몽의 순간이 어디냐는 거지. 얘가 나중에 꿈에서 깼을 때 어디 앉아있냐면 다시 그 참선하는 포대기 위에 앉아있어요. 즉 어디부터 꿈이야? 동료 다른 똑똑똑 이거부터 꿈인 거야. 그러니까 참 그 육관대사를 만났던 것부터 다 꿈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참선하는 포대 위에 앉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향이 이제 이렇게 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방구석에 들어와서 회의를 품은 순간부터가 이제 인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의를 품고 인몽이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얘가 이제 꿈에서 깨서 여러분 이 지금 요 부분은요 세속적인 부귀공명을 다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자 이제 깼어. 꿈에서 깼어. 깨고 나서 돌아왔어. 이게 이제 이 뒷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본문 읽으면서 풀면 아는 거니까. 여기에 애가 꿈에서 깨고 와서 육관대사를 바로 찾아가죠. 스승님,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지옥으로 쫓겨갈 것을 이렇게 하룻밤 꿈으로 다 깨우치게 하시니 너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육관대사가 얘기를 해요.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는데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거냐, 그 다음에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거냐,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거냐를 물어봐요. 너는 아직도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고 있으니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짜냐, 너는 아직도 깨지 못했다,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자, 다시 얘가 세속적인 부귀공명을 다시 설명할게요. 얘가 소유가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여기는 또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들어갑니다. 영웅, 얘가 있잖아, 너네 출장 입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출장, 나가면 장수, 입상, 들어오면 재상. 그러니까 문무를 두루 갖춘 인재를 우리가 출장 입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상으로서 장수로서의 면모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요 심지어 2처 6첩을 거느려요. 누구겠니? 팔선녀. 부인 2명에 첩이 6명이야. 그래서요 얘가 그 오랑캐도 다 정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도 이제 2처 6첩을 얻어가지고 세속적인 부귀공명을 성취해요. 여기서 결연담이 6번이나 등장하니까 얼마나 재밌겠냐, 사람들이 또 양수로서의 삶도 재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룰 걸 이뤄. 조신사라와의 차이점이죠.
조신설화는 현실에 시련이 가득하지만 얘는 여기서 얘가 시련이 아니고 오히려 성취를 하죠. 부귀롭게 공명도 얻지만 부귀도 얻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보니까 덧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무상은 꿈에서 깨달은 거야? 아니면 현실에서 깨달은 거야? 꿈에서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보니까 좀 되게 좀 헛돼. 그게 왜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 여자들이랑 더불어가지고 부인들이랑 더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 이제 다 잃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풍류를 즐기다가 내가 퉁소를 불었다? 근데 얘네들도 선녀 출신이잖아. 부인들도. 내가 퉁소를 부는데 퉁소 소리가 너무 서글픈 거야.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첫 번째 부인이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퉁소 소리가 슬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내가 다 이뤄놓고 보니까 이거 다 헛되다. 유교의 입신양명은 돼지는 끝 아니냐. 죽으면 헛된 거다. 그리고 도교는 좀 별로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불도에 정진해서 내세를 다스리는 게 좋은 것 같다. 왜냐면 유교는 내세가 없잖아 얘들아. 유교는 현실이지. 내세 사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자꾸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꿈을 꾼다. 아마도 나 인연이 있는가 보다. 그런 걸 이제 몽중몽이라고 하거든요. 꿈속에서의 꿈인데 그게 이제 현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얘가 세속적인 부귀공명을 다 성취하고 나서 이거의 인생무상을 깨달아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 불도에 한번 귀의하려고 해. 불도에 귀의하면 세속적 인연 끊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이랑 이별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퉁소리가 슬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 부인들의 반응. 걔네도 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너무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우리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잔해 해가지고 한 잔씩 돌려. 그럼 벌써 8잔 얘들아. 그래서 술만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 이상한 비범하게 생긴 호승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네. 누구십니까 사부님? 그래서 꿈에서 본 사람인 것 같은데 인연이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지팡이 나를 빵 때려요. 그때 갑자기 훅 하면서 연기가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깨게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고 나니까 포단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인생무상을 육관대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보니까 별로더라인 거지. 해보니까 별로더라. 해보니까 별로더라 이런 거. 제일 그 밥맛이 있게 얘들아.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봤는데 그게 별로야. 지금 공부가 최고야 얘기하잖아. 너네 일탈하게 하고 싶을 때 엄마 아빠도 다 옛날에 놀고 놀아봤는데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근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성진이처럼. 그래서 얘가 다 겪어보고 깨달았다.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육관대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진짜로 지옥에 갈 걸 꿈으로 깨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자 그러면 우리 성진이의 생각은요. 꿈은 가짜, 현실은 진짜라는 거죠. 진짜로 지옥에 가야 될 걸 꿈에서 현실 갔다 온 걸로 퉁쳤으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걔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절대적 가치관이죠. 얘들아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깨달았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공사상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현실에서 니네들이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죠? 아니에요?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이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뭐 어쨌든 뭐 진짜 가짜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미쳐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깨달음이 깊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쟤네와 더불어 같이 이제 도를 연마하면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그 다음에 깨고 나서는 또 뭘 깨달았다? 공사상. 여러분 공사상의 핵심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이에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사상 상대주의적 가치관. 그래서 진짜 핵심 주제는 이거죠. 인생무상과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 자, 시간이 될 때까지만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는 본디 합당 배옷 입은 선비라. 얘들아, 선비는 원래 비단 옷 입어야 돼요. 근데 배옷을 입은 선비였다는 건 원래는 벼슬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장군, 승상, 제낭자. 얘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모두 제자예요. 니네들이라고 할 순 없잖아. 부인이 8명인데. 그래서 제낭자, 모든 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두 제자예요. 그 제자도 그 제군들 할 때 그 제는 좀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모두 제자가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제낭자 서로조차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전생 수견으로 모두 인연이 진하면 각각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즐겁게 있었는데 만약에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그건 또 인생의 순리다. 우리 100년 후 높은 데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워지고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매와 쇠한 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되 이제 풀이 많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목동들이 와서 동물 먹이겠죠, 풀을. 그래서 걔네들이 오면 이것이 양승상이 모든 낭자와 더불어 놀던 것이라. 승상의 도기풍류와 제낭자의 오경화때 이제 어디 갔나뇨 하리니. 한마디로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사라질 뿐인데 어째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리요. 지금 이게 퉁소소리가 왜 이렇게 구슬프냐에 대한 답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다. 인연이 다한 것 같다.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서 뭔가 다른 종교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선도 불도가 유에 높으니 이 종류에. 그런데 이 이론 3교라. 그러니까 그 종류 중에 이 3개가 가장 높대요. 근데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 유명할 뿐이요. 자, 유도는 왜 별로냐? 생전의 사업, 살아서는 괜찮은데 죽으면 유명, 이름만 남는데요. 이름만 남고. 그 다음에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문제 현종제를 볼 것이다. 얘네도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다 죽고 없잖아요. 그 다음 내 치사, 여기서는 벼슬 사양하고 물러난 후부터 밤에 잠이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필연 불가라 더불어 인연이 있는지라. 여러분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여기 괄호해보세요. 그게 뭐다고요? 몽중몽. 그것이 바로 현실 되겠습니다. 몽중몽. 내가 꿈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내 장차 장자방의 적송자 조침을 효칙하여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효칙한다라는 거는 그걸 따라서예요. 그래서 남해를 건너 관음을 잡고 오대에 올라 문숙계 예를 하여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뛰어나려 하되. 자, 여기서 불생불멸이라는 건 내가 안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도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세는 이제 속세를 말하겠죠. 속세 고락을 뛰어나다, 이거는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낭자들과 반생을 쫓았다가 일조 하루아침에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곡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별의 이유와 그 다음에 이별하게 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략 뒤에 갑자기 석경에 막대 던진 소리가 나거늘 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여러분 호승 동그라미 해보세요. 누구랬니? 육가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눈썹이 길고 얼굴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다. 외양묘사를 통해서 비범함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근데 꼭 되게 웃긴 게 육가대사 호승은 항상 어떻게 등장하니? 눈썹이 초롱초롱하고요. 말고 요즘 털이 막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그치? 아니에요? 눈썹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눈썹 여기까지 자란 사람이 있니? 네, 어쨌든 비범합니다. 그 다음에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이해하여 할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이 답해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호승이 여기서 사부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우리 모르는 사람도 다 선생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승이 속 웃으며 말하기를 평생의 고인을 몰라보니 귀인이 이즘 헐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평생의 고인을 몰라보시니, 자 오래된 사람이죠. 자 고인이 가리키는 대상 누구예요? 가리키는 대상 고인, 육관대사. 네, 오래 알던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있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군요. 여러분 누가 잊었죠? 예, 소유가 잊었죠. 그러면 귀인은 누구야? 소유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귀인입니다. 선생님도 잘 잊어버리죠. 선생님도 귀인이에요. 잘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가끔 이름을 헷갈려 부르거나 막 이럴 때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뇌구조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나치 이근들 학원을 호령 깨쳐 능판 왕자를 돌아보며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자 여기 또 바로 해보세요. 꿈에 동정 농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학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주에 앉아 경을 강론하더니 바로 닫으세요. 이것도 뭐예요? 몽중몽이죠. 노부가 그 화상이냐? 그것도 웃긴 게 몇 번째 부인한테 내가 꿈꾼 얘기 한 적 있겠죠. 그래서 야야 그 꿈속에 그 사람인가 봐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비도 오르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을 생각하고 10년을 동추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타 하겠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석장을 들어 선 난가를 2번 두드리니 호련 내 역 산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어 지척을 분별치 못하니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전기성이죠. 꿈에서 깨어날 때는 이제 도술이 필요했네요. 그죠?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취몽 중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게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못하고 하술로 서로 희롱하나뇨 하고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간 곳이 없느니라 경황하여 하더니 그럼 높은 데와 맑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을 때 향로의 불이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차기에 이미 빛이었더라. 여러분 포단 위에 앉았을 때 줄 치세요. 거기다가 각몽 적으세요. 꿈에서 깨어났죠? 깨어났을 때 포단 위에 앉아있다는 건 여기서부터 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141쪽까지